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책은 스네카와 고타로의 야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람의 도시와 야시라는 두 편의 짤막한 소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의 도시라는 소설을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줄거리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 고도에 발을 들여놓은 건 7살 무렵의 봄이었다. 벚꽃놀이를 갔다가 공원에서 아빠를 놓치고 말았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한참 동안 공원을 헤맸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집 주소를 말했고, 그녀는 손으로 길 저쪽을 가리키며 이 길을 따라 저쪽으로 곧장 가면 집이 나올 거라고 했다. 어두워지면 요괴가 나오는 길이니 절대 옆길로 새지 말고 똑바로 가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얼마 동안 부지런히 길을 걸었고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집에 도착했다. 내가 친구에게 비밀의 길 이야기를 털어놓은 건 12살 여름방학 때였다. 가즈키는 같은 반 친구였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함께 가보자고 보챘고, 나는 하는 수 없이 다시 그 길 입구로 갔다. 그 길은 여전히 조용했다. 밤에는 요괴가 나온대. 가즈키는 재밌겠다며 걸어가 보자고 했다. 나는 다시 그 길로 들어섰다. 이때 길 저쪽에서 빨간 우산을 쓴 기모노 차림의 여성들이 다가왔다. 속도로 보더라도 인간은 아니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들의 발이 허공에 떠 있었다. 우리는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다. 그러나 한참을 걸었지만 출구는 나타날 줄 몰랐다. 해는 점점 저물고 있었다. 다행히 한 찻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는 청바지 차림의 장발 청년이 혼자 앉아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출구를 물었다. 그는 이 길은 고도라는 신들의 길이며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 이 길을 나가려면 히노시의 대숲에 있는 정식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라고 했다. 그렇게 찻집에서 보낸 하룻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밤이 되었다. 우리를 재워준 청년의 이름은 렌이고, 그는 고도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일 우리를 출입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찻집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렌과 함께 히노시의 대숲으로 향했다. 저 앞쪽에서 한 나그네가 걸어왔다. 15m쯤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서 나그네와 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렌과 남자의 관계는 알 수 없었다. 고몰이라고 불린 그 남자는 나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렌은 인간이 아니며 하마터면 그에게 우리가 살해당할 뻔했다고 말이다. 자신을 형사라고 소개한 고몰이는 렌이 수배 중인 범죄자라고 했다. 의심스러워 가즈키는 그에게 경찰 수첩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첩을 꺼내는 척하며 가슴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냈다. 이윽고 렌이 수레에 있는 손도끼를 움켜쥐고 옆으로 뛰어오르는 것과 동시에 고모리가 총을 쏘았다. 탕!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다. 렌은 고모리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권총을 빼앗아 내던져 버리고 그의 목에 손도끼를 찍었다. 그러나 이미 가즈키가 그가 쏜 총에 맞은 뒤였다. 렌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일이라며 미안해했다. 그의 말로는 고모리와는 얼마 전 우연히 만나 잠시 함께 여행을 했는데 심하게 다퉈 원한을 품은 채 헤어졌다고 설명했다. 나는 죽은 가즈키를 바라보았다. 그를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렌은 비의 사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육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자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갈 테니 나에게 고도를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렌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고도에서 태어났다. 홀어머니와 함께 여관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엄마가 그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입맞춤을 한 뒤 마차를 끌고 온 한 남자에게 그를 넘기고 돌아섰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는 엄마를 만난 적이 없다. 그 남자는 호시카와라는 이름의 인간이었다.
하루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차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 조각이 들어있었다. 17살 소년, 칼에 찔려 사망한 채 강변에서 발견돼 라고 적혀 있었다. 호시카와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간직해 두었을까? 궁금했지만 렌은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흐르고 언젠가부터 호시카와는 피 섞인 가래를 뱉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근력이 있을 때 헤어지자며 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렌은 그가 20년 동안 고도에서 얻은 정보를 기록해온 여행 수첩을 들고 여행길에 올랐다. 혹여나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저기를 떠돌며 밖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길잡이 노릇을 하거나 물건을 날라주며 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여관에서 다른 요괴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예전에 한 젊은 여인이 죽은 애인을 살려내기 위해 비해 사원을 찾아 고도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을 헤매다 천신만고 끝에 사원에 도착했지만 사체가 뼈와 재만 남은 상태라 살려낼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가씨가 통애원을 하는 바람에 승려는 한 비약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녀는 그 약을 먹고 아들을 낳았다. 죽은 애인이 아들로 환생한 것이다. 그 여인은 아들을 키우다가 고도에서 장사를 하는 지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바깥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다. 아마 이제 고도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렌은 이 이야기를 듣고 틀림없이 자신의 출생에 관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여간을 기웃거리며 엄마를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이었다. 고모리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뒤였다. 렌은 아미산 쪽으로 간다는 고모리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다. 나쁜 놈들을 퇴치하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고모리는 불쑥 자신이 처음 사람을 죽인 것이 17살 때였다고 떠들어댔다. 어떤 사람인지 이젠 기억도 잘 안 나. 그러고 보니 소문으로는 그놈 뼈항아리를 그놈이랑 사귀었던 계집애가 정신이 돌아서 훔쳐갔다고 하던데. 렌은 순간 호시카와가 상자에 넣어두었던 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17살에 칼에 찔려 죽은 소년. 그는 고모리 앞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저 순수하게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놈 얼굴이 이랬나? 고모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그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다. 그 죽은 소년 니시무라 쇼헤이는 바로 렌이었다. 이자가 그를 죽였던 것이다. 렌이 손도끼를 꺼내는 동안 고모리는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 한참을 숨어 기다렸지만 그는 자신의 소지품도 버려둔 채 돌아오지 않았다. 렌은 고모리가 다시 고도로 들어올 날만을 기다렸다. 얼마 전 예상대로 고모리가 다시 고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제든 그를 죽일 준비는 끝났다. 그런데 하필 운이 나쁘게 우리와 같이 출구로 가는 길에 그를 만났던 것이다. 우리는 비의 사원에 도착했다. 승려에게 나는 가즈키를 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승려는 고도에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 해도 고도의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살아난다고 해도 가즈키는 영원히 고도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나와 렌은 단풍나무 네거리까지 가즈키의 시체를 옮겼다. 나무 밑에 그를 뉘어놓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밤길 저쪽에서 찾아온 바람이 우리 앞을 쓸고 지나갔다. 그것이 신호였던 것처럼 가즈키의 영혼이 소리도 없이 일어났다. 나와 렌은 밤 저쪽의 어둠을 향해 사라져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나는 밖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렌은 기회가 있다면 어디서든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발길을 돌렸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해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고도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세월은 흐른다. 계절은 바뀌고 불어오는 바람에서 종종 고도의 냄새가 났다. 그럴 때면 렌과 함께 했던 여름 여행을, 밤길을 떠나간 친구를 단편적으로 떠올린다. 그 길은 지금도 그 뒷골목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